교실입니다. 우리나라 국민 중에서 1,700만 명이 운전면허를 소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국민당 3명 중에 한 분은 갖고 계신 거고요. 4명당 1명은 또 차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일반화된 운전 문화 속에서 과연 몇 명이나 운전을 제대로 안전하게 하고 있을까? 아마 많은 분들이 의구심을 갖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저희 EBS 문화센터에서 드라이빙 스쿨을 지금 일주일 동안 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통해서 그동안 잘못된 운전 습관 고쳐보시고요. 안전 운전하는 요령도 함께 배우셨으면 합니다. 도움 말씀을 주실 카레이서이자 안전운전 전문가시죠. 김재민 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나날이 정말 운전 실력이 늘고 계시는 분입니다. 리포터 최유림 씨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기아 변속과 브레이킹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는데요. 사실 저는 예전에 기아 변속 차였기 때문에 지금은 오토라 별로 안 하거든요. 네. 아직도 기아 변속 하시는 분들이 많은가요? 네, 아직도 많이 있죠. 그런데 이제 뭐 브레이크, 악셀 뭐 여러 가지를 이용하게 될 텐데 기아 변속을 너무 자주 해도 차에 무리가 가서 안 좋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들었어요. 그거는 틀린 얘기죠. 상황에 따라서 기아 변속은 적당할 때 해주는 게 좋은 겁니다. 네, 최유림 씨도 좀 배운 거 있으면 좀 얘기를 해주시죠. 네, 저도 오영실 씨하고 비슷한 생각을 했었는데요. 네. 실제로는 그 정반대더라고요. 그러니까 화면을 보시면서 기아 변속이 왜 필요한지 한번 보실까요? 네. 여기 지금 참 아름다운 강원도 이 내리막길이 쫙 펼쳐져 있는데요. 네. 한번 여기 한번 지금 차를 타고 내려가 볼까요? 저 자동차 운전 학원에서 테스트 받는 것 같아요. 맞아요. 우리 그 드라이빙 스쿨 조교가 앞에 같이 내려갈 거예요. 같이 한번 타고 내려가 보는 거예요. 그러죠, 뭐. 네, 그렇게 해볼게요. 네. 어떻게 잘 내려왔다고 생각해요? 네, 잘 내려왔어요. 근데 잘 내려왔는지 안 내려왔는지 내가 몇 가지 좀 알아볼 게 있어요. 예. 네. 여기를 한번 이렇게 대볼까요? 뜨끈뜨끈하죠? 네. 여기는. 이상하다? 왜 열이 이렇게 많이 난다고 생각해요? 브레이크를 좀 많이 밟았어요, 제가. 내가 확실하게 한번 테스트를 해볼게요. 이거는 있죠? 물을 여기다가 뿌리면 네. 균열이 생기기 때문에 변형이 와요. 하면 안 되는데 이건 테스트를 위한 거니까 한번 해볼게요. 나죠?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왜 그러지? 그럼 이쪽도 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쪽에 한번 해볼게요. 안 나죠? 같은 길을 똑같이 네. 내려왔는데 자, 왜?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봐봐요. 그렇죠. 원래 이거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절대로. 보통 우리가 바퀴에 열나서 언덕길 내려오면은 바퀴스를 갖다가 붓는 사람들이 있어요. 열 시킨다고요? 네. 이런 거는 뭐라 그럴까, 브레이크 디스크 쪽에 변형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런 열이 지속되면 브레이크가 안 들어요. 근데 이상한데요. 네. 이 차하고 분명히 같은 길을 내려왔거든요. 그렇죠. 근데 왜 제 차만 우리 이제 드라이빙 조교는 이제 훈련을 받은 사람이고, 유림 씨는 이제 배워가는 중인데, 뭔가 조금 미숙한 거예요. 그러니까, 엔진 브레이크라든가, 기아 변속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안 맞았다는 증거예요. 내가 이렇게 직접 타고 확인을 안 해도 쉽게 알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예, 제가 브레이크를 좀 많이 사용한 건가요?
브레이크를 그렇죠. 지나치게 많이 사용한 거예요. 아. 빨리 내려오지도 않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속도가 빠르던 늦던 그 기아 변속법 또 이 브레이크 밟는 법이 잘못된 거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적절한 기아 변속을 하는 시기가 있나요? 그렇죠. 기아 변속하고 브레이크하고 상관없을 것 같지만 이렇게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은 이렇게 차에 무리를 주지 않고 할 수 있는 거를 다시 한번 배워야 되겠죠. 그렇죠? 예, 좀 네. 가르쳐 주세요. 네. 그래요. 그럼 다시 한번 정확하게 배워보자고요. 네. 수동차 변속할 때 가장 어려운 점이 뭐죠? 클러치하고 네. 악셀레이터를 어떻게 적합하게 네. 발을 띄워주고 뭐 그런 게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꿀렁꿀렁 거린다고 그러죠? 이제 기어 변속할 때 예. 크러치를 놨다 밟았다. 그럴 때 꿀렁하더라고요. 네, 그렇죠. 그것도 뭐 몇 가지 간단한 방법만 알면 쉬운 건데 근데 이 상태에는 3단 넣어도 되지 않을까요? 지금 이 상태에서요? 네. 한번 넣어볼게요. 네. 조금 꿀렁했죠? 네, 꿀렁했어요. 꿀렁도 했고 네. 또 그렇게 변속할 때 바로 발을 찌면 안 돼요? 아니요. 그럼요. 2단에서 3단 바로 변속할 때는 어느 정도 힘을 받아준 다음에 바꿔야죠. 네. 맥이 다 빠진 상태에서 바꾸면 차가 계속 맥 빠진 차가 되는 네? 차의 기능을 다 이용을 못하고 있는 거죠. 자, 저 앞에 이제 커브가 나타났잖아요. 그죠? 네. 여기서 몇 단으로 돌아야 될까요? 2단이요. 왜 2단이라고 생각하죠? 속도를 줄여야 되기 때문에. 아니죠. 커브가 급하니까. 내려보세요. 네, 지금은 아까보다 덜 꿀렁거렸는데 네. 한 가지 잘못된 게 하나 또 있어요. 기아 변속을 할 때는 네. 커브 안에서 하는 게 아니에요. 아, 바깥쪽에서요? 아니죠. 바깥은 길이 아니잖아요. 예. 그 커브 들어가기 전에 미리 변속을 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커브 도는 중간에는 핸들 틀고 방향 도는 데만 집중을 해야지 예. 거기서 뭐 자기가 뭐 선수예요. 선수면은 가능하죠. 그걸 직업적으로 하는 저 같은 사람은 가능하겠지만 평상 운전에는 코너 들어갈 때는 기아를 미리 내려놓은 다음 코너 안에서는 가속이라든가 감속을 위해서만 빠져나가야겠죠. 저는 기아 변속을 잘 한다고 했거든요. 네. 근데 그렇게 열이 많이 받았을 줄은 몰랐어요. 네. 그런데 그 기아를요 내리막이 사실 오르막보다 더 힘들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엔진 브레이크라는 거를 꼭 써야 돼요. 최희림 씨는 엔진 브레이크가 어디 있는 줄 알아요? 차에? 아니요, 몰라요. 어디 있는지 몰라요? 네. 어디 있는데 있다고는 생각이 들어요. 아니, 기아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엔진 브레이크는 어디 속에 들어있는 게 아니고 아, 그 엔진의 구동력, 그 감속의 효과를 얻어서 네. 엔진의 그 힘을 저항을 이용해서 브레이크 효과를 내는 거를 엔진 브레이크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엔진 브레이크가 어디 있냐고 자꾸 찾는 사람들이 있는데 엔진 브레이크는 어디 따로 있는 건 아니죠.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 엔진 브레이크가 잘 걸려있다고 생각돼요. 지금 안 걸린 것 같아요. 네, 이렇게 그 언덕을 내려갈 때 기아를 빼고 내려가는 건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자, 2단을 넣겠어요. 2단으로 넣어요? 네. 지금 4단이거든요, 선생님. 이 4단이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그럼 계속 브레이크만 밟게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지금 기아 변속할 때 네. 자꾸 차가 우르컥거리고 있거든요. 네. 분명히 뭔가 잘못됐다고 생각하죠. 네. 그러니까 크러치를 뛸 때는 밟을 때는 빨리 밟고 뛸 때는 천천히 뛰는 거예요. 천천히 뛰라고 해서 한없이 늦게 뛰면 안 되고요. 선생님, 여기서 네. 기아 변속 해야 되지 않아요? 그렇죠. 당연히 해야죠. 2단 정도가 적당해요. 커브 각도에 따라서 다른데 이렇게 급한 코너는 2단 정도가 좋은 거예요. 자, 다시 3단. 3단 넣고요. 왜 자꾸 꿀렁거리죠? 네, 놓을 때 너무 빨리 떼서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길에서는 4단 정도 수동 변속기의 차량의 경우 네. 4단 넣는 일은 거의 좀 드물다고 봐야 되겠죠. 4단 넣으면은 엔진의 그 구동력이나 여러 가지 브레이크를 많이 밟아야 되기 때문에 4단보다는 3단을 많이 쓰게 돼요. 3단 내지 2단이 적당하다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간혹가다는 1단 들어가는 커브도 있죠. 너무 급할 때는 1단까지도 넣어야 될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1단은 출발만 한다는 생각은 절대 버려야 돼요.
보통 보면 1단은 출발하는 데만 쓰는 줄 알잖아요. 그 1단도 이 커브길에서 쓸 때가 있다는 걸 알고 있어야 돼요. 기아차는요, 이렇게 네. 기아로 된 차는요, 네. 좀 정신이 없어요. 정신이 없어요? 선생님 설명 듣기도 지금 바빠요. 바빠요. 자, 지금 또 3단인데 3단은 안 돼요. 2단을 넣는 거예요. 2단. 자, 2단. 크러치를 천천히. 네, 지금 조금 울컥거리긴 했는데 네. 방법은 괜찮았어요. 그러니까 울컥거리진 않아야 되죠. 자, 2단으로 내려가니까 브레이크 밟는 시간이 줄어들죠. 네. 네. 얼마나 안전해요. 마음대로 여기 뭐 다른 날짐승이 뛰어가더라도 딱 설 수도 있고 피할 수도 있고 그런 여유가 생기잖아요. 그렇죠? 아, 참, 그리고요. 네. 그 브레이크를 밟을 때, 네. 그 크러치를 안 밟으면 시동이 꺼지나요? 급브레이크를 밟을 때요? 네. 완전히, 그렇죠. 쓰는데, 그 시동이 꺼지죠. 근데 그러니까 클러치하고 같이 밟아줘야 돼요? 근데 급할 때는요, 크러치까지 생각할 겨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쓰는데 최선을 다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사람이 지나가는데 서야 된다든지, 커브를 돌았는데 무슨 장애물을 딱 만났다든지 할 때는 크러치까지 신경 쓰지 마시고 그냥 서는데 최선을 다해야 돼요. 제동거리를 길지 않게 하는데. 예. 네. 지금 저 잘 하고 있나요? 네, 지금은 잘하고 있어요. 근데 기아를 변속하는 과정에서 네. 차가 울컥거리는 것만 좀 고치면 될 것 같아요. 그게 시계를 아직 제가 잘 익숙하지 않아서 그런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그전에는 그냥 기아 변속 없이 브레이크만 밟고 내려오니까 네, 그렇게 울컥거리는 걸 그렇게 자세히 모르는 거죠. 자, 지금은 뭐 브레이크 안 밟고도 아주 내려가고 있네요. 그러게요. 예. 그러니까는 차를 감속하는 방법은 꼭 브레이크로만 하는 건 아니고요. 이렇게 엔진 브레이크를 이용해서 내려가는 것을 병행하면 아주 마음먹은 대로 잘 되는 거죠. 사실 뭐 내리막길에서 브레이크만 밟아주면 그것만큼 편한 게 없을 텐데 아까 보니까 그렇게 열을 받게 돼서 물을 보니까 김이 막 나더라고요. 네, 그거는 뭐 순간적으로 당황해서 그런 건데요. 예. 그 안에 이제 디스크라는 게 있죠. 브레이크를 제동해주는. 예. 갑자기 그 뜨거운 상태에서 물을 붓게 되면 변형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좋은 방법은 아니죠. 절대로 하면 안 되겠죠. 옛날에는 막 군인들도 막 열심히 물도 붓고 그랬어요. 네, 그것도 역시 어디 군인들이 전쟁 그런 훈련 중에 그 열이 받았을 때 물이 없으니까 그 소변을 이용해서 작동이 안 되죠? 그렇게 열을 많이 받게 되면. 그렇죠. 제동이 안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네. 예 그랬는데 아주 안 좋은 방법이다 이런 얘기시네요. 네. 네, 사실은 뭐 사람이나 기계나 열받아 좋을 건 없는 것 같아요. 네. 자, 최유림 씨가 그 기아 변속 좀 정리를 좀 해주시죠. 네, 정리를 해보면은, 저도 그렇지만 보통 경사에서는 3단으로 하는데 그러면 안 되고요. 예. 경사가 좀 급경사일 때는 1단과 2단으로 하고요. 그리고 오르막길일 때도 1단과 2단을 이용해서 해주는 게 좋고 보통 경사나 뭐 그럴 때는 3단으로 이용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사실 뭐 이 기아 변속의 시기가 문제인데요. 그렇다고 운전할 때마다 계기판을 보면서 RPM을 다 볼 수도 없는 거고 어떻게 네. 하면 좋을까요? 좀 느낌상 이렇게 기아 변속 할 때다 이걸 알 수 없을까요? 지금 최유림 씨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조금 개념을 아는 분인데 보통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1단은 출발할 때만 쓰는 걸로 알고 있단 말이에요. 예. 또 2단도 적응하기 굉장히 어렵죠. 네. 근데 지금 이제 최유림 씨는 더 잘하려고 자꾸 1단 얘기를 하는데 예. 틀린 건 아닌데 그 강원도 아주 심한 커브 같은 데는 속도를 많이 못 내잖아요. 그러니까 잘하는 사람일수록 엔진 브레이크, 가속 페달로 운전을 조절할 줄 아는 사람이 더 잘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경사도에 따라서 시기를 바꿔줘야 되는 거죠. 네. 그렇다면은 아까 뭐 1단, 2단 얘기했고요. 네. 그 RPM이라는 거 우리가 알고 있는 걸 좀 얘기를 해서 어떻게 네. 바꿔주는 게 좋을까요? 우리 속도계가 있죠. 계기판을 보면 대시보드 안에 속도계가 있고 그다음에 엔진 회전을 알려주는 게 있잖아요. 예. 근데 그 엔진 회전이 알려주는 걸 이용하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그렇지만 우리는 알고 있어야겠죠? 그렇죠. 예. 그 예전부터 있는 건데 그거를 사용하지 않고 있을 뿐이죠. 차종마다 그 배기량이 다 틀리듯이 또
최대 토크라는 게 있어요. 그것이 바로 RPM인가요? 그거는 엔진에 힘을 내는, 순간적인 힘을 내는 그 표기하는 그 용어인데요. 차를 밟았을 때 엔진 소리가 커지죠, 순간적으로. 옹 소리가 나면. 옹이요? 예, 옹 소리가 나면 송이. 저는 변속을 그렇죠. 해주거든요. 소리를 듣고 하죠. 예. 그거는 저 같은 카레이서가 어느 정도 숙달이 됐을 때 소리를 듣고 했는데 처음에 카레이서 흉내를 내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처음에는 기준이 있어야 돼요. 예. 그 차를 사게 되면 그 차 설명서에 최대 토크 발생 시점이라는 게 표시가 돼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렇게 보통 아주 평균적으로 따지면 3,000rpm 정도가 되는데요. 예. 3,000rpm이면 플러스 마이너스 1,000rpm. 그러니까 2,000rpm에서 4,000rpm 사이를 오고 가면서 기아 변속을 해줘야 돼요. 아. 사람이 많이 탔을 때는 좀 높은 예. 데서, 사람이 많이 안 탔을 때는 좀 낮은 데서 그렇게 기아 변속을 해줘야만 올바른 기아 변속이에요. 뭐 출발하자마자 2단, 소리 커지면 3단. 이거는 아주 옛날 그렇군요. 방법이죠. 그러니까 그것을 계기판을 보면서 운전하는 게 가장 좋다는 그런 말씀이신데요. 그렇죠.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방법을 알았습니다. 이제 브레이킹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네. 참 생명에 중요한 거잖아요. 네. 그래서들 차가 나오면 돈을 더 들여서 광폭 타이어로 많이 바꾸세요. 네. 과연 그게 안전한 건가요? 저도 바꿨거든요. 물론 이제 장점이 있으면 단점이 있는 건데요. 넓다고 무조건 좋은 건 아니고요. 원래 그 일반 출고 상태에서 나온 거는 뭐랄까 그 차량 가격이나 이제 이런 거에 맞춰 있기 때문에 그 차를 구입하는 사람이 그 타이어에 대해서 만족을 못하기 때문에 더 좋은 걸 바꾸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근데 넓은 거는 이제 브레이크를 밟거나 했을 때 안정감은 있을지 모르는데 너무 넓은 거는 승차감이 떨어져요. 아. 네, 너무 넓은 거는. 빗길이나 눈길은 오히려 넓은 거보다는 약간 작은 게 더 좋죠. 그렇군요. 네. 무조건 좋다고 해서 그렇게 할 방법이 아니네요. 네, 예. 그렇습니다. 자, 브레이크도 잘 밟는 사람이 있고 꼭 타이밍도 늦고 네. 제대로 못 밟는 사람도 있어요. 브레이크 최유림 씨는 밟죠. 어떤 경우인가요? 저는 잘 밟죠. 그런데 예. 제가 급브레이킹을 밟을 일이 없었어요. 운이 좋아서 그런지 없어서 몰랐는데 이게 사람의 생명과 연관이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확실히 제대로 배워야겠다고 제가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네, 예, 그- 김재민 선생님한테 확실히 배워갖고 오셨어요? 배웠습니다. 예. 화면 보시죠.